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새해 첫날 친정에 전화해서 난리치던 시모를 찍소리 못하도록 만들어주었다는 사연인데요. 정말 똑소리 나는 며느님이시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돌쟁이 아이 하나 키우는 여자입니다. 올해 초에 새해 첫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어른에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를 응징해 주었습니다. 제가 너무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혼날 각오로 사실에 입각해서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참 많지만 다른 얘기는 모두 치우고 이번에 있었던 일만 얘기할게요. 연말에 아이가 감기가 걸려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이도 고생 많았겠지만 밤새 병간호하느라고 저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남편이 돕기는 했지만 일을 하는 사람이라 밤에 아이 돌보는 것은 제가 다 했죠. 아이가 어려서 낮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지내고 나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급기야 저도 미열이 있는 것 같고 몸살기가 느껴졌어요. 남편과 얘기 중에 남편은 친정에 가서 엄마에게 아기 좀 맡기고 좀 쉬다 오라고 하길래 저도 그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친정에 가는 날이 공교롭게도 12월 31일이었어요. 그때 아이는 감기가 다 나았을 때였어요. 그날 친정에서 거의 일주일 만에 푹 잤습니다. 열감도 사라지고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자고 일어나서 오전에 저희 엄마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군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한 거였어요.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나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저에게 전화가 온 것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일이지? 하시며 전화를 받았는데 다짜고짜 시어머니는 저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어디 아프냐 묻길래 어제 푹 자고 나서 좀 나아졌다고 대답했죠.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냐 묻는 말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데 깜짝 놀랐네요. 시어머니 소리 지르며 하신 말씀이 무슨 일이 있어야 연락하냐 이거였습니다. 그리고는 오늘이 새해 첫날인데 시아버지에게 연락도 안 하냐고 소리를 지르며 말씀하시길래 자고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전화를 안 드렸겠냐고 했더니 새해가 되면 아침부터 전화를 해야 하는 것이라 하더군요. 저도 기분 나빠서 남편도 우리 부모님께 연락 없었다 말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지금 시어미에게 따지는 것이냐 하시길래 어머님이 억지를 부리시는 것 같아 따져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성을 더 높이시면서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따위 버릇은 어디서 배운 것이냐?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면 시댁이랑 친정이랑 어디가 먼저냐? 네가 며느리 도리를 제대로 하길 했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셨어요.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한 것도 웃기고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기분 상한 말투로 말씀을 하셔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서 녹음 버튼을 눌러 놓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 들으셨어요? 저희 엄마가 듣다 못해 대신 통화를 하셨습니다. 며느리를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냐고 하셨고 아이 간호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친정에 와서 좀 쉬려고 하는 애를 가지고 그렇게 뭐라 할 수 있는 거냐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며 이게 무슨 함부로 하는 것이냐 며느리가 들어와서 한 게 없다 여태 밥 한 번도 안 차렸다 이러면서 소리소리 지르는데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화가 났는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여기에 새해 인사를 온 것도 아니고 쉬러 온 것이다. 요즘 세상에 며느리를 그렇게 마음대로 하려는 집이 어디 있냐? 나는 며느리한테 그렇게 한 적 없다.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그래서 아들을 이혼시키셨어요? 하더라고요. 미친. 제가 못 배우고 천박한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저절로 욕이 나오더군요. 저희 오빠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가 하는 소리였어요. 저희 엄마 새언니들에게 방문이나 연락 강요, 김장, 명절에 오라는 강요, 며느리에게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손을 떨면서 내 아들 이혼한 거 지들이 결정한 것인데 당신은 당신이 나서서 아들 이혼시키려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딸 가진 것이 죄냐고 하시면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끊자 하고 전화 끊었어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너무 화가 나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말했죠.
남편 하는 말이 자기는 상황을 잘 모르니 자기 부모님 얘기도 들어보고 얘기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통화 내용 녹음했으니 직접 들어보라 말하고 들어보면 알겠지만 시어머니란 사람이 이딴 식으로 친정을 무시하고 남편이란 사람은 자기 부모 편이나 들고 있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살 수 없을 것 같다 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했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 편이나 들었지 내 편은 한 번도 대준 적이 없는데 내가 뭘 믿고 살겠냐고. 생신이나 명절 다 챙기고 시어머니는 시간 날 때마다 시댁에 오는 것이라 했지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2주에 한 번은 가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며느리돌이를 안 한 것은 뭐가 있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얘기 들어보나 마나 본인 유리한 것만 말할 게 뻔하니 녹음 파일 들어보라 말하고 전화 끊고 톡으로 녹음 파일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계속 있었어요. 남편은 그 다음날 퇴근하고 찾아왔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저희 부모님과 남편 간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옆에서 통화 내용 다 듣고 있었다고. 새해 첫날부터 사돈에게 전화해서 시비를 거는 쌍놈의 집안이 다 있냐고. 그런 집안이랑은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도 사돈한테 전화를 해서 소리를 지르는 불황무식한 사람의 아들을 사위라고 할 수 없으니 이혼하라 하셨어요. 남편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자기가 중간에서 잘할 것이니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저희 부모님께 계속 빌었습니다. 저에게도 계속 잘하겠다고 말하는데 그 정도로 마음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저와 아이 없이 자기가 어떻게 살겠냐고 하는 말에 제 마음이 좀 흔들렸나 봐요. 일단 돌아가라 했습니다. 며칠간 남편은 저에게 계속 전화로 사과를 하고 저희 부모님께도 전화해서 계속 죄송하다고 하며 본인이 어떻게 하면 마음이 풀어지겠냐고 했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하니 저도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고 저희 아빠가 남편을 불러다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남편에게 다짐받고 저와 아이 데리고 가라고 해서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제가 시댁과 부딪히는 일 없도록 해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몇 번 하셨는데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말이 좋게 안 나올 것이 뻔한 데다가 시어머니와 싸워봐야 며느리가 버릇없다는 평가만 받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몇 달 지나서 얼마 전에 시어머니 전화가 오길래 이제는 얘기를 좀 해도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짜고짜 전화를 왜 안 받냐 하시더군요. 전화를 받으면 저도 좋은 말 안 나올 것 같아서 안 받았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새해 첫날부터 우리 엄마에게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난리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게 며느리가 시어미에게 할 소리냐더군요. 우리 부모님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건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냐 했더니 저에게 정신을 못 차렸다 하더군요. 저희 이혼시키고 싶으시냐고 했어요. 지금 이러시는 거 우리 이혼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더니 그건 너희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러시더군요. 남편이 일주일을 빌고 빌어서 저희 부모님이 저 데려가는 것을 허락한 것이고 저도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 잘할 것이라 다짐해서 집으로 다시 온 것이니 이제 저희 그만 괴롭히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그렇게 빌었을 리가 없다면서 제가 지어내는 말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남편에게 물어보시라 했습니다. 시비 걸려고 전화하신 것이라면 별로 길게 통화하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제가 거짓말을 하니 그런 것이라 하시는데 그럼 증거를 보내드리겠다고 했더니 어디 보내보라고 하시더군요. 전화 끊고 남편이 친정에 찾아와서 저희 부모님께 빌었던 것과 저와 저희 부모님께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빌었던 내용 모두 시어머니께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잘했다고 하면서 자기 엄마도 엄마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보내드린 녹음 파일 다 들어보셨냐 했더니 대답이 없으시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어머님 하는 행동이 쌍놈의 집안에서나 하는 짓인데 그런 집이랑은 끝내야 한다는 것이며 중간에서 자기 엄마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모르쇠 하고 있는 사위는 필요 없으니 당장 이혼하라는 말이며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을 들었으니 할 말이 없으셨겠죠. 다 들으셨으니 이제 아시겠냐고 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저를 괴롭히고 사돈한테 무례하게 굴어서 저희 이혼시킬 뻔했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몇 날 며칠을 빌고 빌어서 저희 이혼 안 하게 된 것이라고요.
어머님이 저희 엄마와 통화한 내용을 비롯해서 남편이 저와 저희 부모님께 잘못을 빌었던 내용이 들어있는 녹음 파일 전부 아버님과 형님에게도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과 형님이 어떤 말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라 했죠. 그리고 어머님이 이렇게 무식한 줄 알았으면 결혼도 안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혼은 했고 그나마 남편이 이제야 정신을 차리기는 했는데 앞으로 어머님 하시는 거 봐서 계속 살지 이혼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어요. 남편 퇴근하고 들어와서 그날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 전부 얘기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엄마인데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겠죠. 그래도 어쩔 수 있나요?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처음부터 당신이 중간 역할 잘했으면 이렇게 어머님이 수모를 당할 일이 있었겠냐고요. 당신 잘못이 더 크다고요. 남편은 저와 아이에게 계속 잘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전보다 더 잘하고요. 이제는 남편이 중간 역할을 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그전처럼 무시하고 막말하고 하는 것을 못할 테니까요. 잘 되었네요. 남편이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게 돼서 다행입니다. 역시 고부 갈등에는 남편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네요.